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들도 공부에 집중이 더 잘 안 되고 지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공부하기 싫고 지친 아이들 공부시키는 악몽 같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공부한 아이들이 튼튼하고 강한 법입니다. 물론이죠. 자기주도적 학습이 그냥 이제부터 스스로 공부해라 라고 시킨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 혼자 공부해라고 방임을 하거나 자습을 시키는 거랑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끌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접근해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는 짜기 나름이긴 한데요. 오늘은 4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단계는 준비 단계고요. 2단계는 목표 설정, 3단계는 학습 실행,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학습 성찰로 나누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4단계를 듣고 보니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뭔가 공부를 해보라고 두는 것,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딱 느껴지네요. 시작하기 전에 심지어 준비 단계까지 있네요. 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라고 시켰을 때 감이 오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준비도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에게 물어보시고 이 중에서 몇 개나 그렇다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공부할 것이다. 배우는 것이 즐겁다. 배우고 싶은 게 많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안다. 공부가 좀 어려워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가 배울 수 있다. 내 공부는 내가 책임진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 항목을 보니 교수님, 아이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보세요.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스스로는 잘 안 된다? 모르는 게 나오면 피한다. 이 항목들은 선생님이 읽어주신 항목과 반대로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죠. 선생님 항목에서 예스가 많을수록 제가 읽은 항목에서 노가 많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겠네요. 이 항목들을 보고 제가 가르쳐온 아이들을 겨누어봐도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앞부분의 항목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강한 성취욕도 있고 어릴 때부터 뭔가 책임감 있게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죠. 반대로 누가 어떤 것을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면 바로 뭔가를 혼자서 해보라고 맡겨버리는 건 무리가 있겠군요. 그 외에도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 관리나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혼자서는 힘든 게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문해력, 혼자 읽고 이해할 능력이 떨어지면 어느 과목을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 쪽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이 되어야 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모르는 것을 찾아보거나 학교 과제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느 게 너무 떨어진다 싶으시면 그것들을 보충해 주셔야지 일단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프닝들이 생각나요. 내일까지 준비해야 할 시험은 3개인데 미친 듯이 한 과목만 파다가 시간 분배 완벽히 실패하는 경우,
수학 문제집을 펼쳐도 수학이 아니라 문제에 쓰여진 국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학교에서 조사 숙제를 알림장에 꼼꼼히 써와도 인터넷 검색 능력이 없어 필요한 정보를 못 찾는 경우까지, 이 기본적인 스킬을 꼼꼼히 나열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아이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로 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네요. 네,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바로 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도 고역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뭘 하라는 걸까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습 스킬이나 계획, 실행 능력, 성찰 능력, 자립성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의 키는 무조건 그냥 던져놓고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알아서 키우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과 준비도에 따라 맞춰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